지상 38층 2개 타워로 구성된 드림타워가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복합 리조트가 제주시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교통난과 하수도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되어 왔죠. 이와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드림타워의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그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단체고 또 몇 군데 업체와 상인들이 함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밑에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네.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가 구성돼서 43단체에 3만 5천 명 정도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제주 경기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좀 하던데 네.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우리 한수근 아나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식당가나 이런 네. 골목 상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경기 불경량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년도보다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20%에서 30% 정도 더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그 경제연구원 그 지역경영 행제에 따르면은 지역 산업 이축이 44% 하락이 돼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돈맥 경화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년도보다 체불 임금이 20% 증가한 152억인데 그 중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업, 도소매업은 33%, 건설업이 30%.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드림타워가 문을 열게 되면 지역 상권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시고 계신데 네. 어떤 피해가 있을 거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신제주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수가 한 19,000여 개가 되는데요. 네. 제주도 골목 상권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의하면은 신제주 지역 상권들에 있는 점포 감소율이 월랑초 주변이 마이너스 17%, 재원 아파트 주변이 15%, 뉴엔모로 거리가 13%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신제주 상권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은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다 나앉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드림타워 측과도 얘기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따로 협의할 기회는 있었나요? 네, 저희 단체에서 드림타워 측하고 연동에 다시 하나 생기는 대형 쇼핑몰 거기에 소상공인 상생 방안, 다음에 운영 금융 형태를 전화, 팩스 방문을 해서 요했는데요. 그 연동의 대형 쇼핑몰 그 회사에서는 미흡 하나만 답변이 왔고 드림타워 측에서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생존권의 문제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와서 드림타워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생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민들이 어떤 소비자 권리라든지 볼문화 거리를 절대 방해할라든지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드림타워 쇼핑몰 들어오는 거를 찬성하고 있고 제주도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제주도 발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든 간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주 지역 상권에 19,000여 개라는 점포가 있는데 이 소상공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같이 상생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제주도민이나 관광국들이 제주도에 오시면은 밤거리, 볼거리 문화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한성훈 아나운서님도 이제 외국에 가보면은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일본 오사카 도토리보리천이나 외국 대형 카지노나 호텔 앞에는 밤마다 분수쇼라든지 어떤 문화거리를 조성해 줘가지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드림타워 측에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의 코텍스만을 개발해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민들에도 볼거리 문화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관광화폐를 발행하고요. 또 그 농협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돼.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도움이 되는 게 관광화폐하고 농력상품권인데 우선 관광화폐 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화폐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 제조본부 그 11월 발표에 의하면은 제주도에서 지금 발전하는 거는 관광산업 나홀로 옵니다. 네. 면세점이 전년 11월 기준 10월 기준 해가지고 1조 1,000억에서 4천억이 중간 1조 5천억입니다. 지금 제주도 돈 흐름은 모든 것이 관광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계속 육성돼야 되고 제주도가 영원히 발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제주도의 관광화폐가 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발행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나 세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관광화폐로 관광인들이 교환했을 때 7%나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거를 면세점 이익만 가는 거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농력 상품권은 농협이 2018년도에 253억이었는데요. 2019년도 300억 이상이 발부되고 있는데 그게 농협 자회사, 주유소나 하나로마트만에서 사용되는 거를 소상공인 전 매장으로 같이 좀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분들도 사용이 편하게 집 주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신제주 인근이죠. 연동에 네. 복합 쇼핑 시설이 들어설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구책은 뭐 스스로 좀 마련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임원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계속 인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대규모 점포 300평 이상은 영업 개시일 60일 이전에 지역 상권 영향 평가서와 중소상인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 자료를 보면서 제주도 도의회 소상공인들과 협의하면서 사업자 조정 신청 등 이걸 보면서 같이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한 그 자구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화폐, 농력 상품권 확대 등을 지금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사이에 소상공인 상품 박람관이라든지 상품 판매 장소를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 소상공인들의 노력에다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또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총 사업자가 11만입니다. 그중에 10만이 소상공인 사업자입니다. 이제 제주도도 소상공인 시각과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드림타워의 제주도민이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카지노가 아니었고 쇼핑몰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포커스는 카지노로 집중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비 보조는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례 협의체를 이제 명시화해 가지고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개정을 빠른 시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심 속 대형 복합 리조트가 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든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머리를 서로 맞대고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